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어제 1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했지만 오늘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박물관에게 작품 구매를 종용했던 장인,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한 이사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업자나 다름없는 작가의 작품을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구매하라고 종용을 한 겁니다. 그 많은 나전칠기 장인들이 있을 텐데 왜 손혜원 의원은 유독 자신이 세운 재단 이사의 작품을 구매하라고 그렇게 피감기관에게 종용을 한 걸까요?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손 의원이 답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번엔 다음 신문의 다른 의혹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피감기관인 문체부 과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호통을 쳤다고 한국당이 밝혔습니다. 호통친 이유는 이탈리아 밀라노 전시회에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죄송하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이 최순실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세 군데의 피감기관이 등장하군요. 세 번째 피감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 회사 공예품들이 피감기관인 한국문화재단을 통해 공항과 고궁 등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단의 판매 상품 공모에서 선택되는 것은 매우 경쟁이 치열한 일인데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총 18개의 품목이 뽑혔다는 겁니다. 총 250점의 상품이 공항과 고궁 등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 잠시 후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본의 초계기가 이번에도 또 우리 군의 구축함을 위협 저공 비행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낮게 그리고 더 집요하게 위협했습니다. 국방부는 도벨이 명백하다며 발끈했고 일본은 우리 그런 적 없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자꾸 일본은 이런 식의 군사적 도발을 가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이슈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사시는 이것.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 기금이 어느덧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로또 복권은 나눔 로또라는 이름으로 팔렸을 만큼 이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기자가 취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 기금의 35% 지자체에 그냥 알아서 쓰라고 배분하는 등 취지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이 로또 판매 기금 중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갖다 쓰겠다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빈자들의 세금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초유의 일이 일어났어요. 초유의 일. 결국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현 법원이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겁니다. 이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김배현 박사님.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젯밤 사이에 저녁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바로 구속이 된 거예요. 네.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격 구속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번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 전면적으로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다 부인했던 것이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냐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예.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던 것에 대한 문건들, 그리고 이규진 전 판사의 수첩에 나와 있는 대자에 관련된 표시들, 그리고 이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전격적으로 부인했던 것이 사실상 증거인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상 초유의 일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노영기 변호사님, 재판을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법원에서는 일정 정도 신빙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원래 법리적으로
권리 행사,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게 사실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불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어제 신문에서는 태도가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군요. 그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판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판사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배 판사들의 발언들이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배 판사들을 본인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영장을 전담했던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라고 했던 사법부 수장이 자기가 이렇게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겠나 이런 부분이 하나가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분 또한 후배 판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 증거 인멸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말맞추기에 시도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전해드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 늦게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는 소식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